중2 2차 모의고사 해설 시작할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10초에 50m를 갔으므로 시간 분의 거리 하면 5, 요게 그대로 단위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미터 퍼 세크. 얘는 10초에 80m를 갔으므로 8m 퍼 세크. 10분이고 모두 미터 퍼 세크로 통일하고 싶기 때문에 10분을 초로 바꾸면 600초 분의 1200m. 그러면 2m 퍼 세크. 지민이의 속력은 5, 연우의 속력은 8 맞고요. 수영이가 가장 빠른 게 아니라 느리죠? 답은 3번. 자, 모두 같은 단위로 통일을 해야 속력을 비교할 수 있겠죠? 저는 전부 미터 퍼 세크로 통일할게요. 그럼 얘는 한 시간에 90km를 간다라는 뜻이고요. 한 시간은 3600초이므로 3600초로 바꾸고 킬로미터는 공이 3개 붙으니 미터가 되는군요. 그러면 아이고 요거를 지우면 안 되고 공을 지워야죠. 얘를 지우고 36분의 900입니다. 25m per sec가 되는군요. 2번 1초에 150cm 1초 분의 150cm 나는 미터 퍼 세크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1.5m가 되고요. 1.5m per sec입니다. 3번 1분 초로 바꿀게요. 60초에 600m를 가요. 그러면 10m per sec. 4번 30분에 36km면 1시간에는 이거의 2배를 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 그냥 30분을 초로 바꾸셔도 돼요. 1시간이 3600초이므로 30분은 그거의 절반인 1800초. 30분을 초로 바꿨습니다. 1800초. 1800초 동안 36km 36,000m를 가는 거죠. 그러면 20m per sec가 되겠군요. 5번 10초에 50m를 가니까 10초 분의 50m 5m per sec. 가장 속력이 빠른 것은 1번. 3번은 1초 간격으로 찍었어. 1초에 20cm를 가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1초에 20cm를 가는데 이걸 미터로 바꾸면 1초에 0.2m를 가는 거니까 이물체의 속력은 0.2m per sec거든요. 그럼 20m per sec 아니죠. 0.2m per sec. 만약에 이걸 20을 쓰고 싶었으면 cm per sec라고 했어야 돼요. 기억 틀렸고 이물체는 똑같이 1초 동안 계속 20cm씩 동일한 거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0.2m per sec, 속력 곱하기 몇 초를 갔습니까? 시간 8초. 그럼 곱했을 때 1.6m를 가는 건데 여기서 몇 cm냐고 했으므로 160cm. 그럼 디귿 맞는 말이 되겠군요. 답은 니은 디귿. 4번 자유낙하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므로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정비례 그래프를 고르셔야 돼요. 4번에 1번. 5번 2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기억나시죠? 2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W는 Fs. 2를 구하라고 했어. 중력이 얘를 얼마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5N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몇 미터를 이동시켰죠? 3미터를 이동시켰어? 그러면 15 1에 다니는 줄이므로 15줄의 1을 했습니다. 6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mh예요. 9.8 mh. 근데 우리는 누가 가장 큰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9.8은 다 똑같이 곱할 거니까
뒤에 MH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질량 곱하기 높이 요것만 해서 비교해 주시면 돼요. 2, 6, 12, 6, 4, 24, 4, 3, 12, 3, 5, 15, 4, 2, 8 MH 값이 얘가 제일 크므로 위치 에너지도 나가 가장 크겠구나. 7번 운동 에너지 공식 쓰셔야죠. 2분의 1 mv의 제곱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4kg 곱하기 속력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이고 에너지의 단위인 줄까지 붙여서 답은 8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8번 2kg짜리 물체를 5m 들고 있어요. 내가 얘를 2kg짜리 들기 위해 주어야 하는 힘은 단위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뉴턴.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고쳐야 됩니다. 2kg은 몇 뉴턴일까요? 곱하기 9.8을 하셔야 뉴턴으로 바뀌죠. 그러면 19.6 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19.6 뉴턴의 힘이 필요하고 19.6 뉴턴 곱하기 힘 곱하기 이동거리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19.6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5m 해야 얘 들어 올리는데 하는 1의 양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걸 계산하시면 답은 4번이 나올 거예요. 9번 여기 있던 물체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갖고 출발했다가 점점점 운동 에너지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맞습니다. 우린 틀린 걸 골라야 하죠. A점은 위치 에너지만 있는 점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가 맞죠.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 그냥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 것이고.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남아있는 게 위치, 감소한 게 운동입니다. 그죠? 2m의 위치 에너지 감소했죠. 그럼 2m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곧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9.8, 질량 1kg, 감소한 높이 2m에서 19.6줄. 이게 운동 에너지로, 틀린 걸 고르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C점에서는 남아있는 게 위치, 감소한 게 운동, 위치와 운동이 지금 똑같네요. 따라서 C점에서의 위치와 운동 에너지의 비는 1대1이라고 해줘야 돼요. 요게 지금 틀린 말이죠. 답은 4번이고요. 5번에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랬는데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요만큼이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거. 이게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지금 요 값과 요 값이 똑같죠? 따라서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같은 게 맞습니다. 답은 4번. 10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운동 에너지만 갖고 출발해요. 2분의 1 m 속력을 모릅니다. V제곱. 이게 최고점에서는 100%다 위치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9.8 m. 근데 높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19.6m까지 올라갔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양쪽에 3, 3 소거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V제곱은 여기 2분의 1 없어지면서 여기에 2를 곱하면 이게 또 19.6이잖아요. 19.6을 두 번 곱한 게 돼요. 19.6의 제곱. 따라서 V는 19.6,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A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최대로 갖고 출발해서 점점 위치가 줄고 운동 에너지로 변해가는 중이죠. A점은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왜냐하면 A점과 B점에서는 진자가 잠깐 정지하기 때문에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0,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점이고요. 5점이 운동 에너지가 최대, 속력이 가장 빠른 점이죠. A점과 B점은 속력이 0인 게 맞아요. 5점에서 속력이 제일 빠른 것도 맞고 속력이 제일 빠르니 5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것도 맞고요. A에서 5로 갈 때는 위치가 운동으로 변하는 것이므로 위치가 감소.
O에서 B로 갈 때는 운동이 다시 위치로 변하는 것이므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해야 맞는 말이 되죠. 5번이 틀렸네요. 12번. 발전기는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겠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겠다. 돌렸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전기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돌려서 역학적 에너지, 이게 전기로 바뀐다. 13번. 얘는 빛으로 1분 동안 8줄, 얘도 빛으로 1분 동안 8줄을 내고 있어요. 같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똑같이 내는 애는요, 밝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전구는 겉으로 볼 땐 밝기가 같아요. 근데 얘는 그 사이에 8줄이 열로 빠졌어요. 열로 빠진 건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손실. 얘는 4줄이 손실이에요. 그러면 8줄 쓰고 8줄 손실됐으니 총 16줄을 사실 쓴 거예요. 그 중에 8줄만 빛으로 쓰고 나머지 8줄은 날아간 거죠. 얘는 8줄 쓰고 4줄 날아갔으므로 총 12줄을 쓴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 소비 전력의 원래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시간을 초로, 이거 1분 동안 켜둔 거잖아요. 그래서 1분은 60초니까 60초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 A는 16줄, 뭐 B는 60초 동안 12줄.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지만 시간이 60초로 똑같고 우리 몇 대 몇인지만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의 소비 전력의 비는 같은 시간 동안 소비한 에너지의 비 16대 12와 같아요. 그러면 이게 4대 3, 니은은 틀렸어요. 3대 4가 아니라 4대 3. A가 지금 전력을 더 먹었죠. 그럼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전구냐? B가 더 효율적인 전구예요. A보다 B를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맞는 말. 그래서 답은 3번. 14번은 S극을 가까이, S극을 가까이 그랬더니 B로 전류가 흘렀대요. 자석을 가만두고 자석을 멀리, 아니 코일을 멀리 하면요. 코일을 가만히 두고 S극을 멀리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둘 중에 누구를 움직이든 가까워지냐 멀어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만히 놓고 코일을 멀리 하는 건 코일을 가만히 놓고 자석을 멀리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S극이 멀어질 때랑 같아요. 그럼 S극이 가까워질 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으면 S극이 멀어질 때는 반대로 전류가 흐르겠죠? A. 그 다음 15번. 자, 여러분 요 거울에 수직하게 그은 이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맞죠? 1번은 일단 맞는 말이고 어디가 입사각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기 찾으시면 안 돼요.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입사각은 여기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기 잊지 마세요. 빛과 법선 사이의 각을 찾으셔야 돼요. 얘가 입사각이고요. 마찬가지 반사각도 빛과 법선 사이의 각이며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크기가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입사각은 P, 반사각은 C 맞고 BC는 당연히 크기가 같을 것이고요. 자, A가 40도라면 여기가 40도라면 여기가 몇 도예요? 50도예요. 입사각이 50도인 거예요. A는 입사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A가 40도면 입사각은 50도인 거예요. 입사각이 50도면 반사각도 50도가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우리 옳지 않은 걸 골라야 하니.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얘가 커지면 얘도 당연히 커지는 게 맞습니다. 볼록 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 작고 바로 선상이 보여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실제보다 작은 상이 보이는 거울이나 렌즈는 멀어져도 무조건 계속 작아지기만 하고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가까이 있을 때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놈이 멀어질 때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까이도 작고 멀어져도 작고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볼록 거울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은 누구밖에 없어? 실제보다 작고 바로 선상. 여기 만약에 얘는 언제나 실제보다 작고 바로 선상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볼록 거울은 이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17번.
안경은 렌즈예요. 여러분 거울과 렌즈를 혼동하지 맙시다. 안경은 렌즈예요. 렌즈. 이 사람은 근시이기 때문에 무슨 렌즈로 만든 안경을 썼냐? 오목 렌즈로 만든 안경을 써요. 망원경은 역시 렌즈인데 렌즈 중에서 볼록 렌즈를 씁니다. 그죠? 망원경, 현미경은 다 볼록 렌즈였어요. 여기 써 있는 건 볼록 렌즈. 마찬가지 돋보기도 실제보다 크게 보여야 하는 거니까 볼록 렌즈를 쓰겠죠? 망원경, 현미경, 돋보기는 전부 볼록 렌즈. 안경은 근시용이 오목, 원시용이 볼록입니다. 그래서 오목, 볼록, 볼록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밑에 빛의 합성 빨초 합치면 노랑, 빨파 합치면 자홍, 파초 합치면 청록 이렇게 쓰시면 되고 19번 조명이 청록이에요. 자, 청록색은 초록과 파랑을 합친 색입니다. 초록, 파랑 빛이 오고 있어요. 자, 얘는 초록색이에요. 초록빛이 있는데 얘는 초록빛만 반사하므로 당연히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딸기는 빨간색인데 빨간 빛이 없어요? 그럼 얘는 반사하는 빛이 없습니다. 검은색으로 보이겠죠.